자, 그럼 오늘은 김연구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각국이 긴축 정책을 빠르게 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응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뭐 매번 뭐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겠지만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이 다 알고는 있지만 시장이 빨리 움직이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다 보니 너무 답답한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올해 내내 그냥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횡보하는 그런 시장의 구간인데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은가라고 했을 때 쉬는 게 답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져요. 언제까지 쉬어요? 이 시그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조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조 현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장을 짓누르는 메이저들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거나 아니면 그 호재라고 해요. 주가를 끌어올리는 힘. 근데 지금 보면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호재보다는 악재가 좀 더 많은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탄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행보가 계속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럴 때는 조금 릴렉스 해야 돼요. 그래서 수익 난 것들은 정리를 하고 현금화를 만들고 손실 난 거는 좀 버텨야 돼요. 버텨서 팔 수 있는 기회가 오니 그때 팔아가지고 자산의 배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현물만 보는 게 아니라 뭐 ETF 쪽도 보는 거죠. 중국 펀드도 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금과 은 쪽으로 매수가 많이 붙을 거예요. 그래서 금, 은 보고. 근데 미국 시장은 이제 고점이다 보니 어제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이제 맞닥뜨리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쪽보다는 이제 아시아, 신흥국 쪽으로 보는 게 나아요. 중국 쪽이 괜찮게 보이니까요. 이쪽으로 돌릴 수 있는 눈을 갖는 게 가장 맞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단기 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렇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현물을 사주는 외국인 주체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 되는데 선물 가지고 이 매수 매도를 작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이 하루 종일 변동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최근에 선물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다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 맞듯이 변동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떨어질 때 사고 이 올라오면 팔기 짧은 매매, 방망이 짧은 매매가 맞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쉬어가는 게 좋고 매매를 하실 때는 짧게 치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이요. 네. 멘토님, 네. 그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그 미국 주식시장을 보니까 오히려 잘 갔던데 네. 우리나라는 그 이제 금리 인상 역사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보니까 네. 많이 밀렸더라고요. 네, 많이 밀리죠. 네, 금리 인상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게 가장 궁금하잖아요. 네. 그건 지수 밴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최고점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먼저 선반영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게 얘기가 나오면 이제 시장이 반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밴드에서는 악재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끌어올리는 호재가 아니라 악재로 반영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밴드 하단이었다라고 하면 호재도 반영할 때도 있어요. 재료 소멸이라는 단어를 써서. 근데 지금은 밴드 자체가 위쪽이기 때문에 이 영향이 강하게 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매수의 자체가 강하게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를 잘 판단해야 되는데 수급 자체가 지금 3천 이상 밴드에서는 누가 많이 갖고 있냐라고 했을 때는 다 아시겠지만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밴드를 올리려면 외국인들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서 개인들을 좋게 만들어줘야겠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면 내가 메이저라고 하면 위쪽보다는 아래쪽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보다는 아래쪽으로 베팅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지금 현 시점에서. 그래서 금리 인상이 되면 시장에 좀 더 영향을 줄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요. 미국의 영향이 우리나라도 아직 전체적으로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제 시작되게 되면 영향을 좀 많이 줘서 상방보다는 하방 쪽으로 조정을 줄 수 있는 무게가 더 실려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내년 뭐 1월이면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아서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시장 하방이 좀 더 열려 있다라는 점 꼭 이 점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LG 생활건강이고요. LG생활건강 매수가랑 비중은요? 118만 9천 원. 비중은요? 비중은 20%예요. 118만 9천 원에 20%. 네. 알겠습니다. 매수는 한지 뭐 얼마 안 되셨겠네요? 한 달 정도? 네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셨을 것 같아요. LG생활건강이 실제로도 많이 떨어졌죠, 멘토님. 많이 떨어졌죠. 예. 네.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거죠.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럼 지금은?
지금은 이게 저점 매수라고 하거든요.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자리인데 이게 뭐 추세를 돌려서 끌어올리기에는 모든 조건들이 다 선반영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주가는 피크아웃이 되면 주가가 빠지거든요. 그럼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냐라는 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많이 올라갔을 때의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보고 지금 현재의 가치를 봤을 때 올라가는 것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먼저 다 선반영이 돼요, 주가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이 맞냐라고 했을 때는 물음표를 주는 종목인 거죠. 네. 그래서 단기적인 매매, 그러니까 단기 매매에 가능한 종목이고 아. 추세를 돌려서 끌고 가기에는 좀 버거운 자리다 이렇게 보여져요. 제가 상담해 볼게요. 네.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계속 지켜보다가 네, 가격이 많이 좀 과도하게 하락한 것 같아서 네, 네, 예,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예, 네. 투자하게 됐어요. 예, 근데 좀 밀리죠. 네, 예, 왜 밀릴까요?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주가라는 것들은 뭐냐면 이 시그널이 있어요. 이게 추세, 우리 자동차 같은 거 내리막길 되면 막 가속 붙어서 막 계속 빠지잖아요. 네네. 그죠? 지금 가속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 끝자리에서 다시 변곡점을 만들어서 다시 반등이라는 게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네. 이런 경우에는 과도하게 주가가 180만 원 찍고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뭘 의미를 하냐면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해야 돼요. 기본적인 분석은 이 화장품 관련주가 좋지는 않잖아요, 지금요. 그죠? 네. 마스크가 계속 써가지고 영향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죠? 네네. 마스크를 벗으면 화장을 하겠어. 화장품 그 수요량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네네.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 모멘텀은 작년보다는 좀 떨어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네. 두 번째는 기술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도하게 떨어지는 거는 바닥을 하고 싶어 확인하는 그 가격의 바닥 라인을 찾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네네. 이럴 때 무슨 단어가 쓰냐면 더블 바닥이라는 게 있어요. 바닥을 두 번 잡는 바닥을 보거든요. 네네. 근데 이 바닥을 두 번 잡는 경우는 가격대가 105만 원 정도 되거든요. 105만 네네. 원까지 한 번 더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한 번 더 밀렸다 반등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런 종목은 매수할 때는 외바닥하고 쌍바닥 기술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쌍바닥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더 밀릴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네. 그래서 1,500원까지는 15,000 원까지는 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그러면 네. 궁금한 게 네. 목표가나 손절가나 이런 게 필요할까요? 저는 좀 약간 지금 포지션 자체가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네. 이 변곡점 자리 위로 치기에는 무겁고요. 밑으로 네. 가기에는 한 번 더 밀릴 수 있는 자리다. 이 자리는 사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리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건 한 번 더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손절가는 105만 원이 깨지면 손절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밑으로 더 밀려요. 네네. 그다음 아니면 이거 좀 불안하다 그러면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저는. 네. 그럼 목표가 없이 네, 저는 매수가에서 그러면 위에 매수하는 되게 거. 무거워요. 위에 무겁고 네. 그다음에 이 포지션 자체가 화장품 쪽은 조금 동떨어져 있어요. 지금 트렌드에.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거보다는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저라면 종목 교체하겠습니다. 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배당을 받는 게 나을까요? 저는 배당 관련주 별로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배당 관련주는 배당 기일 경우는 주가가 올라가도 배당 다음 달은 그 기일이 이제 정의되고 내년 되면 금방 밀려버려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배당 관련주는 저는 별로 원치 않거든요. 내가 장기적인 안봉에서는 상관이 없겠죠. 근데 네. 지금 이렇게 조금 밀리는 거 가지고 좀 힘드시잖아요. 네네. 근데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어요, 이거요? 네.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지켜보려고요. 그러면 그냥 들고 가세요. 그러면 상담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헷갈려요, 사람이. 왜 그러냐면 예. 제 의견을 듣고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을 내가 다 판단했다 그러면 나를 믿고 그냥 끝까지 끌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 말을 많이 물어보면 흔들리게 되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이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내 자신을 믿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저는 그러면- 관점에서는 매도합니다. 네네. 종목 그러면 교체. 두 번, 네, 105만 원 깨지지 않는다면 추가 매수도 괜찮을까요? 그때 장기 봐야 될 것 들어갔을 때. 같은데요. 아니, 장기적인 것들은 앞으로 1년, 2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얼마나 돈을 벌까요? 라고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네. 그걸 우리가 맞힐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현 네네. 시점에서 상황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 종목은 105만 원 정도 밀리면 밑으로 한 방에 밀려요. 그러니까 네. 이때는 종목 교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네, 이구산업이요. 4,290원에 5%. 4,290원에 5%. 네네. 알겠습니다. 이구산업이 오늘 좀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네요, 멘토님. 구리값이 이제 많이 올라서 오늘은 탄력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대응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건 단기 매매라고 하잖아요. 네. 이 관련주는 어떤 관련주? 구리. 그렇지, 구리. 구리값에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게 테마주라고 보면 돼요. 예, 이게 갖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구리 쪽 막 가격이 올라가면 네, 막 움직이는 올라가고. 거. 또 금값 올라가면 황금 황금 네. 관련주도 황금 TSA 뭐 이런 것도 움직이고 TNA 이런 걸 움직이고 이렇게 엮여 있다 그래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럴 왜 것 그러냐면 시가총액이 조그만 것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순발력 있게 대응해야 돼요. 네. 제가 상담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멘토입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자, 매수가하고 비중은 4,290원. 좀 사신 지 좀 되셨나 봐요. 네, 한 4개월? 4개월 정도 됐어요. 네, 네. 네. 이번에 오늘 거래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냥 매수가는 안 와도 그냥 팔고 나왔어야 됐나 그래가지고 아니면 5%밖에 안 되니까 이게 네. 이제 한참 많이 떨어졌을 때 물타기를 했어야 되는데 네. 어느 시점에서 물타기 하는지를 몰라서 네네. 그냥 내려뒀거든요. 뭐 네. 그냥 가면 가지 하고서는 네. 그 차라리 오늘 그냥 아까 3,900원일 때 그냥 조금 약순전을 하고 나왔어야 되나 해서 아니에요. 조금 더 갖고 있는 게 작아요. 금리 인상되면, 그러면- 예, 금리 인상 네. 쪽에 무게가 실리면 뭐가 움직이냐면 금값하고 구리값, 원자재 값이 또 움직여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금, 은, 구리 뭐 이런 산업재 쪽에서 레벨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팔지 말고 이런 종목들은 한 번 더 위에 레벨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4,500원짜리까지 목전까지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팔지 마세요. 지금 예, 예. 조금 더 눌리면 조금 네, 추가매수 해도 되나요? 이거는 그 늘리는 거는 내가 대응을 잘해야 되거든요. 너무 빨리 움직여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내가 네, 많이 네. 갖고 있으면 팔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소량으로 매수 매도를 해야 돼요. 시가총액이 조그만 거잖아요. 이게 네. 사이즈라 그러거든요.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200억짜리 조그만 기업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사이즈가 옷이 100을 입어야 되거든요. 근데 110 입으면 이뻐요, 안 이뻐요? 볼품이 없죠. 네. 맞잖아. 그 조그만 거 입으면 찢어지고 그 딱 맞는 옷을 그쵸.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조그만 수량 가지고 조그만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늘리는 것보다는 잘 팔아야 되는 거예요. 빨리 순발력 있게 움직이는 변동성이 크니까 이 종목은 4,500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때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더 감사합니다. 사지는 마세요. 네네. 네, 그렇게 대응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고민이세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매수가랑 비중은요? 85,200원에 20%요. 네, 85,200원에 20%. 알겠습니다. 이 8만 원대는 워낙에 지금 뭐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물려 있는 구간인데, 네. 근데 삼성전자 요즘 많이 좀 부지런히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네.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제가 상담할 때 가장 힘든 종목이 뭔지 아세요? 삼성전자. 네. 답은 하나예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모든 기다리세요? 전문가들이 네. 하는 얘기가 딱 하나예요. 좋으니까 가져가세요. 그죠? 그죠? 네.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단타 치세요. 이렇게 해야겠는데 이 변동성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럼 뭐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삼성도 좋죠. 좋죠. 그죠? 시가총액 460조 원인데 우리나라 1위 기업이고 앞으로 모멘텀이 되게 많은데 주가가 잘 못 가니까 답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기적인 모멘텀을 봤을 때는 좋아 보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종목인 거죠. 제가 상담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장님. 예.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좀 답답하시죠? 1월 달에 샀는데 이게 계속 이러니까 대응책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특징은 이렇게 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 이 단기적인 투자를 하신다면 좀 안 맞아요. 이 종목은. 예, 예. 나 장기적으로 볼 거야라고 하는데 답답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안 움직이니까 그죠? 예.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되게 좋아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이게 앞에 좋은 땅이 있어요. 네. 그럼 이거는 바로 사자마자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땅 같은 거 투자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1년, 2년 보고 땅을 투자하는 게 5년, 10년 보고 땅을 투자하잖아요. 예, 예. 너무 좋으니까 그죠? 예. 호재가 있다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 두 달 가지고 볼 종목은 아니에요. 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가면 돼요. 왜 그러냐면 퍼포먼스가 더 많이 날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이 조성돼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굳이 지금 팔 이유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는 관점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끌고 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게 예. 85,200원에 15%고 네. 또 물타기 해갖고 20% 돼가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래- 이거를 네. 대응책을 좀 가르쳐 주십사 하고. 대응이라는 거는 단기 매매를 한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적금 넣었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적금 넣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삼성전자 그렇게 아니면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매매는 이게 팔았다 샀다 해야 되는 건데 굳이 삼성전자 가지고 그럴 이유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두 가지예요. 나 그냥 장기적으로 사놓고 기다릴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 이렇게 그래프 보면 삼성전자는 다 우상향했죠. 여기 2만 원, 뭐 3만 원, 5만 원, 6만 원, 8만 원, 7만 원 계속 우상향. 이건 뭐가 필요했어요? T값이 필요했어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을 주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 굳이 내가 이 다른 종목을 뭐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는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손해 안 보고 나오는 방법을 택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냥 내년까지 가져가세요. 시기가 언제쯤까지 갈까요? 예. 근데 내년까지 그냥 연말까지 갖고 있는 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예. 예,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유튜브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은 수익 나고 싶다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께서 올려주셨습니다. ST팜 11만 9천 원에 30% 대응 부탁합니다. 전고점 넘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ST팜이 좀 단기간에 굉장히 가파르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고점 14만 5,200원 이상 넘을 수 있을까요? 되게 어려운 자리예요. 이게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 분석을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네. 근데 보면 이 쌍봉이라 그래요. 외쌍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외봉은 쌍봉을 만든다는 게 있어요. 이거는 모멘텀보다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대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올라가려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시장이 좋아야 돼요. 이게 시가총액이 조그만 것도 아니거든요. 2조 4천억짜리잖아요. 그 모멘텀 때문에 올라왔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대응하냐?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시그널 매매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고점으로 보는 것보다 매도 치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수익을 챙겨오거나 손실 없는 구간에서 얼른 나오는 게 나아요. 지금 수익인 거잖아요. 그래서 챙기는 게 더 나아요.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거래가 강하게 붙거나 거래가 죽어야 되는데 거래가 조금 나왔거든요. 14만 원대. 그러니까 이 종목은 여기서 다시 밀릴 확률이 되게 그러니까 일단은 수익을 챙겨놓고 지켜보는 것 관점이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요. 이 종목 14만 원 아예 넘어갔을 때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돌파 매매라고 그러거든요. 아예 그냥 이 매물대를 돌파했을 때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지금은 이 변곡점이에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가도 문제가 없고 아래쪽으로 떨어져도 문제 없는 자리라 이 자리는 그냥 매도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수익을 챙기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댓글은 펑펑 눈 오는 새벽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휠라홀딩스 5만 5천 원에 20% 계속 떨어지기만 합니다. 추가 매수 단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추매를 하는 게 나을까요? 한다면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지금요? 네. 좋아요. 이제 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 우리 LG 생활 건강 우리 차트 봤을 때 금당 나오고 여기 외부하닥에서 이렇게 살짝 꺾이는 자리였었잖아요. 기억나요 아까? 네, 기억나요. 그죠. 요 자리는 쌍바닥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닥을 한번 잡는 자리예요. 그 다음에 이 밑에서 거래가 확 들어왔잖아요. 이게 블록딜이나 뭐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여기서 레벨업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락 끝파동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고점이 얼마예요? 6만 원이죠. 그렇죠. 6만 원이요. 6만 원에서 얼마 떨어졌어요? 딱 50% 정도, 40에서 60% 가졌죠. 그러네. 여기서는 반등이 들어와요. 거의 그 종목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고점 찍고 떨어지는 종목들은 40에서 60%가 저점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거기에다가 40에서 더블 바닥, 바닥을 한번 더 잡아주고 그다음 실적을 보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안 좋았기 실적을. 때문에 네. 이제 턴 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점 매수하는 추가 매수해서 좀 종목을 늘리는 수량을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좀 끌고 가면 돼요. 1차 목표가는 4만 5천 원까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서 대응하는 종목이라 내가 여유가 있다면 좀 더 사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은 취취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삼성증권 45,800원에 35% 이전에 멘토님이 내년까지 가져가라고 했는데 목표 금액 알려주세요라고 하셨거든요. 네. 이전에 멘토님이 우리 김 멘토님이신가요? 네, 맞아요. 아 그래요? 제가 네. 증권도 좋다 그래가지고 어, 증권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이게 연말까지는 나쁘지 내년까지는 모르겠지만 올 연말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배당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크리스마스 전까지 좀 들고 가면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지 않을까. 많이 올라왔거든요. 바닥 많이 찍고요. 왔어요. 예, 그죠? 한 번 더 위쪽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5만 5천 원 정도까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다음 배당 받고 하니까 목표가는 5만 5천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바로 또 전화 연결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세요? 네, 하나기술 64,500원에 25%요. 64,500원에 25%. 알겠습니다. 하나기술은 이것도 많이 내려왔는데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뭐 이런 종목들은 뭐 전체적으로 코스닥 전체 종목들이 뭐 강하지는 못해요. 네. 왜 그러냐면 최근에 그 배터리 관련주가 힘을 못 쓰잖아요. 맞아요. 많이 못 쓰죠. 예. 그렇죠. 내년에는 예전만큼은. 조금 더 경쟁력이 더 심화될 것 같긴 해요. 하나기술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뭐냐면 이 횡보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 가격을 유지시켜주는데 이게 횡보한다는 거 두 가지 변곡점이 있어요. 네.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이게 실적은 뭐를 보냐면 시가총액을 봐야 실적대로 움직여요. 이게 네. 시가총액 큰 것들은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어요. 실적이 백그라운드 되니까 이런 그 조그만 기업들은 이 코스닥 이런 기업들은 실적보다는 이 유지 가격 유지 그다음에 신규주냐 아니냐 그다음에 실적이 좋냐 안 좋냐 이렇게 보는 건데 네.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거의 시가총액 5천억 이상 되는 경우가 대다수가 많아요. 왜 이렇게 테마주 많이 아닌 이상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횡보하잖아요. 횡보하면서 변곡점이라 그래요. 여기서 위로 팍 치거나 밑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어때요? 옆으로 횡보 쫙 하다가 어때요? 밑으로 꺾였죠. 떨어져요. 네. 꺾였죠. 이 자리는 뭐냐면 한 번 더 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중심난 시그널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빠질 거야라고 했을 때는 이 통계를 보는 거죠. 패턴. 그렇죠. 이런 종목들은 그래요. 실적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뭐 2차 전지라는 모멘텀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신규주야. 그러면 가격이 형성하는 동안 스토리가 필요하거든요. 짧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밑으로 더 밀릴 확률이 더 커요. 왜 그러냐면 그 중심선이 55일선이라고 보면 돼요. 55일선을 잡으면 캔들이 55일선 밑에 있는 종목은 거의 추세 하락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추세를 돌릴 때는 55일선 위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상담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전화 받겠어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좀 마음고생을 하시겠네요. 그죠? 이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패배들이 네. 또 여러 가지 많이 한다고 그래서 네네. 제가 처음으로 샀는데 이렇게 아, 그러셨구나. 이게 잘 모르셔서, 처음 주식하다 보니까 네. 이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다음에 우리 주식 살 때, 여기 색깔을 보면 핑크색 있죠? 이렇게 좀 쭉 진하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진하죠. 요 색깔이 진하죠. 빨간색으로 제가 쳐놨거든요. 여기 보이세요? TV? 네. 그럼 여기 선이 깨지면 이 캔들이라 그러거든요. 이 캔들이 깨졌을 때는 웬만하면 매수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이 중심 허리라 그래요. 그게 61선인데 61선에서 55일선을 보고 우리가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추세가 꺾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올라가기보다는 떨어지는 확률이 되게 커요. 왜 그러냐면 횡보하고 추세가 꺾인 자리라 그게 55일선 기준으로 해서 캔들이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 지금 보면 사신 자리는 캔들이 밑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빨간 봉, 파란 봉이 밑에 있죠. 네. 이렇게 그건 추세 전환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강하게 올라가려면 거래가 들어가는데 거래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종목 어디가 더 밀릴 수 있냐라고 해서 3만 5천원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조금 더 빠질 거예요. 그 대신에 지금 팔지 말고요. 좀 더 기다렸다가 이게 한 번 조정이 끝나는 자리 여기 4만 6천원 7천원짜리까지 한 번 더 밀리면 그때 반등이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좀 홀딩하는 게 더 나아요. 손절자는 좀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더 사지 말고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아셨죠? 얼마까지 64,000원까지 올까요? 그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일단 찍어야 돼. 밑으로 내려갔다 와야 돼. 이 종목은. 올라가기보다는 한 번 더 밑으로 내려올 겁니다. 거기서 다시 올라가는 바운딩의 힘을 딱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굳이 지금 팔지 말고 한 바동 더 있으니까 밑에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때 더 버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55,000원 위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을 그냥 유지시키게 좀 빠지도록 납두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셨죠? 감사합니다. 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고민이세요? 네, 저는 현대건설 58,000원에 20%입니다. 네, 58,000원에 20%. 알겠습니다. 현대건설 진짜 상담이 많이 들어와요, 요즘 멘토님. 거의 뭐 이틀에 한 번꼴로는 하는 것 같은데 네. 현대건설을 어떻게 보세요? 건설 쪽이잖아요. 네.
좀 좋지 않다고 봐요. 왜요? 건설 자체가 이 정책주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경제 상황이 여건이 되게 좋아요. 근데 지금 바깥에 보면 원자재 값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자재 값이 올라가면 건축비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예, 지금 건설 공사 현장이 멈춘 데가 되게 많아요. 원자재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 경제에 가장 민감한 업종 중에 하나가 이 건설주라고 보면 돼요. 원자재가 너무 폭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영향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움직이는 거는 뭐냐? 대선 때는 정책적으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주를 내가 건설주로 본다면 이런 대형주보다는 그 중소형 건설주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건설주는 당분간은 조금 좀 약간 멀리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상담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게, 네. 여당, 야당 다, 네. 대선 주자들을. 네, 건설의 정책. 네. 그래서, 네.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샀는데요. 네. 한참 됐어요. 네. 근데 계속 떨어지기만 해가지고, 네네.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가 몰라서요. 이거 조금 더 밀릴 수 있어요. 이거 좀 더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설 자체가 아까 얘기했지만 정책적으로 본다면 이건 무거워요. 덩치가 커가지고 그래서 조그만 중소형 관련주들 일성건설이나 뭐 계룡건설이나 이런 게 많이 움직여요. 정책주로는. 그런데 네. 이런 뭐 GS건설이나 현대건설은 그 경제 업황에 되게 많이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건설 경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네네. 원자재 값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공사 현장이 멈춘 데도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네. 또 시멘트 값도 올라가고 철근 값도 올라가고 안 올라간 게 없어요. 원자재 자체가. 그렇기 네. 때문에 공급망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밀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조금 더 밀리면 기술적 반등 들어올 때 종목을 줄이는 게 나아요. 비중을. 반등이 한 번 더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네. 물량을 조금씩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섹터를 바꾸는 게 나아요. 건설 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돌려보시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이 종목은 좀 더 밀려요. 35,000까지 밀리거든요. 여기까지가 밀리더라도 좀 버티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레벨업이 되면 55,000원까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밴드예요. 밴드 하단 밴드 상당이니까 이 간격이 움직일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밀려요. 35,000원까지 밀렸다가 다시 반등 들어올 때 잘 팔고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오래 기다려도 매수가는 안 올까요? 올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가격이 높은 자리가 아니라 꺾이는 자리라 이 횡보가 좀 기다려야 되는 시간 T값을 좀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35,000원짜리 한번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 팔면 돼요. 그래서 밴드 하단은 45,000원, 밴드 상단은 55,000원, 그리고 55,000원 됐을 때 파는 게 나아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은 내년 중반까지 가도 안 될까요? 그 내년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안 좋아. 단기적으로 안 좋아요. 꺾였어.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갖고 있으면 저는 바로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기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보는 눈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는 눈에서는 이거는 매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예, 이거 그럼 더 밑으로 밀리거든요. 예, 더 밀렸을 때 이 시장도 높고 돈도 안 벌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비교했을 땐 지금 손실이 조금 있을 때 파는 게 좀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내가 주식을 잘 모른다 그러면 시간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 굳이 시장도 안 좋은데 이 종목 팔아서 다른 거 사면 또 손해봐요. 그죠? 네네. 그럴 바에는 그냥 끌고 가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한 번은 레벨업이 될 거니까. 그렇게 대응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한 번 더 밀릴 수는 있어요. 45,000원까지. 네. 예, 오히려 올라오면 그때 비중을 좀 줄이세요. 그게 훨씬 더 현명한 네. 방법입니다.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LG전자입니다. LG전자 매수가랑 비중은요? 145,000원입니다. 비중은요? 90%예요. 90%. 알겠습니다. 거의 뭐 100% 이 종목만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아까 멘토님이 알려줬던 그 기술적인 분석에 의하면 요것도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잘 보시네, 이제. 또 잘 봤죠? 네, 잘 봤네. 예. 하나를 알면 10개를 하는 참, 예.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박스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박스권인데 이게 이 모멘텀은 뭐냐? LG전의 모멘텀은 뭐예요? 많죠. 가전도 있고 로봇도 있고 그렇죠. 뭐 예, 또
또 전장도 있고. 네, 전장이 예. 전장이 많이 커지고 있잖아요. 가전 쪽도 되게 커지고 있지만 전장 쪽이 핵심이라고 보면 돼요. 애플하고 미래 관련이 많이 돼 있어요. 맞아요. 미래 관계가 뭐냐면 뭐 LG 디플, 그다음에 LG 뭐 LG 노테, LG 노테 신고가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이제 모멘텀은 뭐냐? 이제 애플카 쪽으로 보는 게 맞아요. 이 전장 쪽으로 전기카기 내년부터 계약을 필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LG전자 가장 중요한 건 구동 모터예요. 예. 모터를 잘 만들잖아요. 그럼 전기차 핵심은 배터리하고 모터예요. 예. 그죠? 엔진이 있잖아요. 내연기관은 엔진이 있지만 전기차는 뭐예요? 배터리. 배터리하고 배터리하고 모터, 힘. 모터가 얼마나 세냐 이게 있어서 스피드를 많이 즐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배터리하고 구동 모터인데 LG전자 구동 모터 세계 1위예요. 그래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제가 한번 전화 통화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걸 왜 이렇게 90%까지 사셨어요? 그 전에 멘토님이 네. 좋다고 해가지고 네, 한번 좀 원래 비싸게 산주시는데요. 또 그 밑으로 해서 또 그러셨어요? 50%더 산 거예요. 그러셨어요? 네. 네. LG전자 되게 좋아요. 근데 단기적인 건 보는 장기적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쭉 끌고 가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한 2, 3년 동안에 가장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이 뭐다라고 하면 저는 LG전자하고 삼성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두 개. 예. LG전자하고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반도체, LG전자는 전기차, 전장사업 이렇게 두 가지를 봐요. 내가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괜찮은 종목이 뭐냐고 했을 때 딱 두 가지 꼽는다면 LG전자하고 삼성전자라고 봐요. 가전 쪽보다는 전기차 모멘텀이 더 커요. 전장사업 쪽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아주시면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쭉 끌고 가는 전략을 쓰면 돼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5만 원? 15만 원까지 보시고 15만 원 되시면 다시 한번 전화 한번 통화할까요? 예. 팔지 마세요. 그냥 쭉 끌고 가는 것도 나쁘잖아요. 이제 바닥 잡았거든요. 악재들이 영향이 있었어요. 그게 다 해소가 되고 다시 반등의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 많이 움직일 거예요. 특히 내년에는 전기차 쪽, 전장사업 쪽이 더 좋아질 거예요. LG전자는. 그렇기 때문에 좀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15만 원 되면 한번 전화 한번 주세요. 예.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저희 유튜브 상담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폴러스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S넷 7,590원에 10%, 클라우드 보안 네트워크스 사업, 삼성전자 분사업체인데 단기 전략을 부탁드려 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최근 단기간에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건 외쌍이라 그래요, 외쌍. 외봉은 뭐를 만든다? 쌍봉을 만든다. 예. 그게 외쌍이라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거래가 좀 들어왔잖아요.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모멘텀이 있는 거예요. 재료가 있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재료 없으면 못 올라가요. 근데 단점이 뭐예요? 신용이 많잖아요. 7%대니까 이거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돼요. 근데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서 있다 그래요. 차트를 돌리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9,000원까지는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대예요. 한 번 더 위쪽으로 터서 올라올 거예요. 5일선 지키잖아요. 이건 차트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건 뭐냐면 5일선을 깨냐 안 깨냐라고 보는 거고 외쌍이라는 조건은 뭐냐면 여기 강하게 거래가 들어온 자리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봐봐요. 이 거래가 어때요? 없죠. 그럼 거래가 살짝 들어오면 여기까지 다시 만든다는 조건이에요. 이게 외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 거래를 잡아놓은 자리가 거래가 빠지면서 다시 이쪽 거래가 붙으면 금방 여기는 껍데기라 그래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살짝 탁 치면 올라가는 자리예요. 이 거래가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자리대 8,500원에서 9,000원 되면 파시면 돼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댓글을 볼게요. 이번에는 넘버원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GS 리테일 4,700원에 10% 아래로 한번 빠지더니 잘 안 올라오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GS 리테일 4,700원은 아니겠죠? 24,700원 4,700원은 아니겠죠? 네, 그럴 리는 4,700원, 없을 47,000원 아닐까요? 34,700원이라나요? 그죠? 가격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47,000원이라고 하네요. 47,000원. 진짜 오래되셨나 보다. 47,000원이면 정말 오래되신 건데. 네, 오래되신 건데. 이거 어떻게 해볼까요? 우리가 주식을 이렇게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통계를 잘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패턴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패턴. 예,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한 사람이 이렇게 길에서 15일 동안 보면 16일째 안 보이면 걱정되죠. 보고 싶죠. 이 사람 맨날 이 시간에 나타나. 있었는데. 네. 라는 그런 걱정.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은 이때 꼭 나타나는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볼 때는 거시적인 거하고 미시적인 거 두 가지 보거든요. 거시적인 거는 경제 상구형을 보면서 주가를 평가하는 거고, 미시적인 거는 지금 돈 들어오는 그 거래와 수급을 보고 두 가지를 분석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거시적인 것보다 오늘 돈이 들어왔냐 빠졌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수요와 공급, 가격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사는 방법들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웬만한 가격대는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준선이라 그래요. 기준선. 그러니까 이게 55일선 잡으면 돼. 옛날에는 60일선 잡았거든요. 55일선 밑으로 있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손 가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이게 이 추세가 꺾였다고 얘기하거든요. 내리막길을 탔다는 거예요. 그럼 가속도를 붙으면 더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지금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손해가 많이 봤잖아요. 그럼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만 원 정도에 오면 이제 비중을 줄이기 시작해야 돼요. 저번에도 4만 5천 원까지 올라왔는데 못 파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시간에 대한 악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들은 손해를 더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치 자리를 잘 보시고 이번에는 4만 원까지 올 때까지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 돼요. 조금 더 힘을 내셔서 4만 원까지 홀딩. 그때 조금 비중을 줄이는 게 나아요.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댓글 볼게요. 이번에는 미맘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오픈베이스 3,030원에 50% 추가 매수로 단가를 낮추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멘토님 꼭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오픈베이스도 요즘은 단기 추세가 잘 상승 추세를 타고 있네요. 멘토님. 네. 지금 수익을 보고 있으신 거죠? 예. 이건 어떻게- 주식을 좀 하시는 분이에요. 자리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예, 가격을 딱 보면 알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이건 축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고가놀이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상의 조건이 이런 거는 테마로 움직여요. 이 테마가 딱 붙어서 재료로 막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은 뭐가 많이 있냐라고 했을 때 신용이 많아요. 신용이 10% 정도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손해난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한 큰 파동이 나왔을 때 여기 손해난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아까 외상의 조건이 뭐예요? 이렇게 거래량 없이 빠졌다가 거래가 붙은 다음에 다시 올라온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통계라는 거죠. 패턴이에요. 이런 종목 한 번 더 빵 쳐요. 왜 그러냐면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위에서 빡 치는데 더 갖고 가기에는 물량이 나와요. 신용 물량이 10%가 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손해 보는 사람들이 신용을 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3번이 연장이 되거든요. 신용이라는 게 1차 연장되고 2차 연장되고 마지막 끝자리까지 연장이 되는 게 3개월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대충 이렇게 따지는 거죠, 우리가. 6월 달에 급등했으니까 3개월 전에 들어왔던 그 물량들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9월 달, 이제 10월 달, 이제, 주가가 올라오면 신용 물량이 나오겠구나, 이걸 생각하고 빨리빨리 쳐야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도 4,500원에서 5,000원까지 보여요. 그때 되면 딱 수익 채굴기 나오는 전략을 쓰면 돼요. 살아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위에서 한 번 더 칠 수 있다. 그때 4,000원에서 500원에서 5,000원 되면 판다. 이렇게 전략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또 전화 연결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세요? 왜 그런 한택이요? 이 웨크로단텍 매수가랑 비중은요? 4,890원에 80%예요. 4,890원에 80%. 네, 알겠습니다. 요것도 뭐 어제 오늘 계속 꼬리를 길게 달고 있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웨크로단텍? 이게 테마로 붙어서 그래요. 리튬 가격 때문에 테마로 붙어갖고 지금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진짜 조심하게 매매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 성격을 잘 파악하잖아요. 네. 그쵸? 네. 이 친구는 되게 싸나워. 이 사람 온순해. 네. 싸난 사람한테는 어떻게 대응하고 온순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대응한다는 게 다 보이잖아요. 네. 이거 한번 봐봐. 이 종목을 보면 위에 막 봉들이 많죠. 막 지저분하죠. 사나워 보여요. 싸나워 보이죠. 네. 이게 딱 우리가 그거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싸나워 보이잖아. 위에 네. 막 삐죽삐죽한 것도 많고 맞아요. 봉도 크기도 크고. 그러면 이 종목에는 단타가 많구나라고 딱 보는 거예요. 왜? 물량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은 장기적인 펀드멘탈보다는 단기적인 매매, 재료 가지고 매매해야겠구나라고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정도도 탄력이 좋잖아요. 네. 탄력이 좋기 때문에 이 장대 운봉하고 이 꼬리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아까 리튬 때문에 지금 리튬 값들이 막 지금 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 탁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딱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5,000원, 5,500원이에요. 제가 상담 한번 해볼게요.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이거 누가 사라 그랬죠? 예. 예, 딱 보면 알아요. 이 가격대. 이거 개인이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니거든요. 예. 이 가격대가 여기는 단기 매매로 들어가시려고 사신 것 같은데요. 네. 이 종목은 5,000원에서 5,500원 한 번 더 와요. 그때 팔면 돼요. 예. 이게 되게 빨리 움직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불편하다. 내가 좀 이거 대응하기 어렵다. 그러면 5,000원에 반 걸고 5,500원에 반 걸어놓으면 돼요. 나눠가지고 이렇게 지금 거래 추가, 뭐요? 추가 매수는 안 되나요? 안 돼, 하지 마세요. 대응이 안 돼서 힘드세요.
너무 빨리 움직이지 않아요, 이거? 예. 후락딱 올랐다 막 후룩 밀리잖아요. 지금 봉 보면 여기 봉 보면 이게 분봉이라 그래요. 여기 1분봉 보면 되게 네. 변동성이 세요. 이렇게 막 이게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여기 예. 여기 막 올라갔다 쭉 빠졌다가 다시 쭉 올랐다 쭉 빠졌잖아요. 또 쭉 예. 올라갔다 쭉 빠져요. 그러니까 이건 많이 사면 안 돼요. 대응이 안 되셔가지고 수익 나더라도 팔지 못해서 손해 보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럼 좀 기다려 봐야 되나요? 네, 5,000원 정도에 걸어 놓으세요. 5,000원 정도, 그 다음에 5,500원 이렇게 나눠서 5,000원에 반 팔고 다음은 5,500원에 반 팔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더 알겠습니다. 사면 안 돼요. 이거 대응이 안 되셔서. 알겠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요. 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매수가랑 비중은요? 1,800원 15%입니다. 1,800원에 15%. 알겠습니다. 이 종목도 뭐 지지부진하죠. 요즘 계속 어떻게 보시나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설 경기하고 미처방 관계잖아요. 네. 두산 인프라고 두산 마켓 뭐 이런 예. 것들 별로 안 좋아요. 그렇구나. 당분간은 왜 그러냐면 뭐 건설 경기가 회복이 돼야 되게 좋건데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못 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네. 봅니다. 제가 상담을 해드리는데 기술적으로 알겠습니다. 대응을 하는 게 더 좋거든요.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많이 빠져갖고 속상하시겠어요. 그거보다는 이번에 그 신주를 인수를 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네. 왜 하셨어요?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일단은 아니에요? 뭐 예. 그냥 물타기에서 단가를 낮춘다. 낮춘다 이런 생각 하셨구나. 네네. 이 종목에 집착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집착하면 안 돼요. 처음에- 예. 종목이라는 거는 좀 유연해야 되거든요. 비중이 좀 많으신가 봐요. 예. 처음에 네. 올해 주식을 시작했거든요. 아, 오래 하셨구나. 예, 예. 급등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조금 들어갔다가 네, 네. 그 유상증자 할 예, 맞아요. 때 예. 9,200원까지 떨어질 때 물타기를 한번 했어요. 네, 네, 네. 제가 유상증자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가지고 네, 네, 네. 가지고 있다가 더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마음이 속상하시겠어. 그죠? 그 대신에 이 종목 10,000원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10,000원짜리까지는 올라와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예. 저번에 신주 인수권 그거 네.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몰리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재상장할 때 네. 그때 신주 인수한 사람들이 다시 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 권리락 그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증권사로 한번 전화 한번 해봐서 날짜가 있을 거예요. 예. 그 날짜를 한번 물어보세요. 그 권리관 날짜가 있거든요. 증권사로 전화해서 날짜가 언제냐고 뭐 그 스케줄을 보는 게 낫고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 대응을 해야 돼요. 지금 1,800원이잖아요. 매수가가. 예, 예. 제가 볼 때는 9,000원에서 10,000원까지 올라와요. 이제 반등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때 종목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좋은 종목도 되게 많은데 굳이 힘든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는 거는 좀 안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업황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게 좋아질 거냐라는 것들을 판단하는 게 좋거든요. 네. 근데 건설 경기가 좋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 공사 현장이라든지 공사 현장이 멈춰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포크레인이라고 이런 중장비 업체들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재작년에는. 근데 어때요? 계속 이렇게 주가 자체가 떨어지잖아요. 좋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9,000원에서 10,000원 오면 종목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저는. 참고해서 잘 대응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코롱 인덕 우선주. 예, 코롱 인더 39,000원에 10%요. 네, 코롱 인더 우선주 39,000원에 10%. 어떻게 네네. 보시나요, 멘토님? 나쁘진 않아요. 그래요? 우선주다. 저는 우선주 네. 별로 안 좋아요. 우선주는 꼭 연말되면 움직여요.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래요? 그 스펙 관련주, 막 동전주 막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많이 움직이곤 하거든요. 제가 상담해 줄게요. 알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한 번 샀다가 네. 팔아먹고 다시 샀거든요. 아, 이게 원래 이게 움직이는 때가 있거든요. 우선주하고 그 스펙주하고 동전주는 연말에 많이 움직여요. 그거 혹시 아시겠지만 이 우선주 갈천주는 그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한 번 더 움직일 거예요, 이 종목은. 그때 딱 팔고 나오는 거 어떨까요? 얼마 정도? 4만 원 정도까지는 보여요.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그때 되면 좀 아, 파세요. 이전 종목은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 잘 움직이지 않잖아요. 예. 안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확 들어올 때 그때 팔면 돼요. 12월에 팔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4만 원 이상이 오면 그냥 팔고 그냥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대응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